안녕하세요. 오늘 요일이 8월 28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원래 제가 내일 어, 담소 나누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병원을 가야 돼요. 그 병원이 지난주 영상에도 올렸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응급실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내일은 이제 병원에 계속 있을 그 예정이라서 영상을 아프다는 이유로 그냥 안 올릴까 하다가 오늘 일단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한 어떤 병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얘기보다는 좀 정보 개념에서 제가 좀 혹시나 보시는 분들께 도움될까 싶어서 정보 위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급성 백혈병이 이렇게 그 원래 그 뭐 백혈병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보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된 케이스예요. 그 파보바이러스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골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수에서 이제 골수에서 보통 피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이제 더 크게 발전되고 더 크게 이제 세포나 뭐 그런 DNA 유전적인 부분에 공격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큰 병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 잘 요약해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대략 일단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지금 이제 응급실에 계신데 응급실은 입원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보험사하고도 통화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상 알아보다 보니까 응급실은 입원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가야 이제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입원의 절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 지금처럼 위중한 병이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제 실비나 이런 보험 서류를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응급실에 있을 경우는 분명히 나는 병원에서 잠도 자고 병원에서 이렇게 며칠씩 있게 됐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비 청구를 하니까 실비 청구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응급실은 입원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는 강남 성모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데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베드라고 하죠. 침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도 이제 꼭 강남 성모병원을 가야지 했던 건 아닌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 7년 전쯤에 이제 그때는 파보바이러스라는 걸 알 수 없던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바이러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번 이제 크게 백혈병 진단 전까지 이제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다른 이제 지역 병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병원에서 권고를 한 거죠. 이쪽으로 가셔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기까지 기간이 한 3주 가까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위중한 병이 3주간 정확한 진단으로 인한 이제 추적 치료가 이제 미비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뒤로 자연 치유가 되셔서 좀 무탈하셨다가 결국 이번에 이제 크게 이제 재발이 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확진 병명까지 이제 받으셨는데 이 백혈병이 굉장히 암이잖아요. 근데 그게 빈혈에서 시작되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빈혈 증상을 이제 가볍게 보시기보다는 꼭 뭐 동네 병원이든 아니면 뭐 상급 병원이든 아니면 건강검진에서든 이제 빈혈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큰 병이라는 게 이제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오면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뭐 정신적 충격이 커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니까 좀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굉장히 뭐 많이 울고 굉장히 이제 슬픈 시간 속에서 막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뭐 정신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와 반대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은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병원 오면서 그런 분들 이제 좀 뵀었는데, 어쨌든 주요 가족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굉장히 슬프고 다 감정이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에 두서가 꼬이고 막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환자나 그 어떤 환자 당사자나 가족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막 정신없고 스텝이 꼬이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병이라는 갑작스러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셨을 때는 당연히 슬프시겠지만 좀 절차와 진행을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응급실이 또 바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지금 가족도 응급실을 이제 갔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응급실에 가는. 근데 그게 더 중증 순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좀 빨리 왔어요. 근데 119 차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 계시고 아주 증상이 위중해요. 그러면 이분이 먼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걸 맞다 틀리다로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좀 이해도 됐거든요, 한편으로. 그래서 뭐 그걸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또 좀 이해가 됐다. 병원 측에서는 그런 중증의 어떤 아프고 중증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위중의 상태의 어떤 강과 이제 좀 좀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납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들어갔더니 이제 뭐 피검사도 하고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검사들을 이제 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이제 두려운 게 이제 골수 검사더라고요. 이제 골수 검사를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해서 정확한 이제 그 병의 구체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좀 약간 무서웠다. 그냥 솔직한 직설적인 답변으로 드리면 좀 무서웠다. 하지만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족들이 좀 두려움을 좀 상쇄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직접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딱 이제 그 원래 이 증상이 이제 한 달 전에 있어서 병원을 갔고, 그다음에 외래 날짜가 있어서 이제 외래 진료 날짜에 맞춰서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의 순서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외래 진료도 이렇게 막 바로 되고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도 필요하고 뭐 제 마음대로 가족 마음대로 그렇게 큰 병원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일정에서 이제 발견해서 빠르게 이제 대응하고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상태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3, 4일 내에 급성 심부전증으로 이제 사망했을 거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못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굉장히 좀 신뢰가 갔다. 상당히 저희는 사실 비전문가잖아요, 그런 병에 대해서. 근데 의사 선생님의 그런 어떤 뚜렷하고 명확한 판단들이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고,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수요일 날 일이 있었는데, 수, 목, 금 이렇게 2박 3일이라는 시점에서
조금은 이제 그래도 좀 호전이 됐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 대본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우왕좌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좀 얘기 못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제가 이렇게 키워드조차도 적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날짜만 본 거라서 제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응급실에 계셨는데 그 응급실 환자분들이 이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대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대 시간이 리셋되는 타이밍은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가 자정이라는 시점에서 한 번으로 이제 리셋 타임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거는 이제 강남 성모병원의 케이스고요. 앞으로 또 강남 성모병원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 8월 28일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제 여러 이제 갑작스러운 큰 병이니까 다른 이제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뭐 와서 보겠다, 뭐 면회를 하겠다, 막 이런 이제 마음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면회가 안 돼요. 그리고 보호자는 한 명은 반드시 이제 필수 상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면회는 불가하고 보호자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점이 이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정보고, 그 다음에 보호자는 가족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요즘은 뭐 1인 가구도 많고 뭐 가족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해당 기관 병원에 물어보시되 보호자는 있어야 된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대응, 뭐 응급실이라는 게 급작스러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변수가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족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 간호사분들이 또 하나 이유는 간호사분들이 거기 계신 응급실 환자 하나분들을 다 맡아서 전담해서 케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는 많고 그 안에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 팀분들은 명수에 제한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막 뭐 분주하게 움직이면 또 혹시나 알지 못할 바이러스균의 침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점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액하고 수혈 치료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수혈 치료를 하니까 이게 약간 호전되는 걸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가족들이 공유해야 될 것을 환자한테 좀 써달라 그랬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좋은 점은 그나마 약간 정신이 있고 좀 될 때 옆에 보호자 말을 하면 받아서 쓰더라도 그렇게 가족들이 봐야 될 공유 노트를 만들어 놔야 뭐 보호자가 바뀌고 중간에 교대를 하고 하더라도 뭐 또 다른 일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작스럽게 이제 그 외래 진료에서 갑작스럽게 입원이 된 거니까 집안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미비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기 코드를 켜놨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노트에 해놓으면 그걸 본 보호자가 거기에 맞게 집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조치를 좀 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 점도 응급실에 이제 입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응급실에 계시는 동안 그 환자나 보호자가 알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려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셨는데, 물론 수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건 있지만, 음식은 좀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천연 재료 위주로. 이유는 이제, 체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데, 당장은 이제 저희는 항암 치료를 이제 예정하고 있거든요. 당장
근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요 얘기부터 그럼 하는 게 낫겠네요. 음식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가급적이면 체력 비축을 위해서라도 좀 하는 게 좋다. 다만 응급실에 계신 환자가 나가서 밥을 먹진 못해요.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환자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밥이나 이런 영양분을 보호자가 옆에서 챙겨서 공급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아까 말했지만 수액이나 이런 것들 별개로 그거는 병원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먹는 거는 보호자가 케어를 좀 해줘야 된다. 환자가 나갈 수 없다. 요 점 또 아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병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설 백혈병이다 보니까 무균실로 들어가요. 근데 무균실로 가면 환자 외에는 면회나 가족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고지 이제 병원에서의 케어에 이렇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가족들 입장에선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죠. 근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이제 가족이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갑자기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간격이 이제 좀 멀어진다.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이제 큰 돈은 아닌데 하루에 얼마씩 좀 차징이 붙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간병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간병인의 금액에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그렇고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균실 병동에서는 다른 병실에 비해서 약간 플러스 차징이 붙었는데 그 이유가 간병인이 필요 없으면 없되 그 역할을 간호사분들이나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저는 이거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전문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게 사실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항암 치료를 이제 무균실에 있어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옆에서 보는 가족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단계까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했거든요. 뭐 제가 지금 이런 처지가 생겼습니다. 뭐 혹시 알아둘 게 있을까요? 이렇게 몇몇 분들께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그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케어를 해주되 가족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 당사자는 물론 괴롭고 아플 수 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모습을 좀 안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장점일 수 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사실 가족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상황에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한 서로의 어떤 그 좀 슬픈 포인트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뭐 저는 그걸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지 않고 병원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뭐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뭐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지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준비하라는 어드바이스를 제가 이제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준비를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곧 임종일이 언제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뭐 면회가 일단은 그때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면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한마디로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준비에 대한 과정은 어쨌든 단점이죠. 굉장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한 고통, 뭐, 괴로움, 힘듦 이런 게 이제 수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있고, 그리고 가족 간에 좀 사소한 거에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 당연한 건데 우선순위가 이제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가족은 이게 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어떤 가족은 이게 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나 말 속에서 상당히 이제 좀 예민해질 수가 있다. 심한 경우는 진짜 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점도 어, 아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아주 친한 가족이면 또 뭐 아니겠지만, 또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가족도 많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나쁘진 않지만 좀 대면대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서적 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가족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아와 어에 있어서 또 굉장히 이렇게 뭐 그동안 쌓였던 게 뭐 터진다던가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전 단점이라면 가족 간에 굉장히 좀 예민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조심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막 사실 하나하나를 다 배려해서 가족들한테 다 그걸 전달하고 이것도 좀 무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건 제가 단점으로서는 얘기하지만 해결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점으로서 이제 그게 제 경험상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움직임 동선이 굉장히 이제 그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야 할 거를 좀 리스트로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노트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될 때 확실히 거기서 뭐를 물어봐야 되고. 이걸 써야, 어, 그, 그 동선의 반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부탁을 받고 환자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좀 비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근데 환자한테는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일단 환자한테 맞추다 보니까 제 생각은, 제 의견은 전혀 내세우지 않고 이제 그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막 생기니까 뭐 예를 들면 한두 시간 만에 그냥 끝낼 수도 있는 일이 막 1박 2일이 걸리더라고요. 1박 2일도 뭐 거의 오후 늦게까지 이게 지연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환자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이 부득이하게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날짜가 넘어가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스트를 써서 그 리스트에서 움직임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한 걸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 또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지금 상황은 이렇게 쿨하게 한 번에 다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되, 다만 그것을 좀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려면 노트 필기는 필수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 운용이나 또 내가 물리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그 동선들, 어딜 가서 뭐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수월해질 수 있다. 그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은 뭐 제가 우선 그 보험을 좀 이제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제가 그 가입을 할 당시,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그때가 굉장히 이렇게 조건이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근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시점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거의 10년 정도를 이제 납부를 했는데, 그 보험에서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뭐 보험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 가입은 한 게 좀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자본력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2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갱신되면서 액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게 막 아주 부담이 어쩔 땐 되게 부담됐고, 어쩔 때는 뭐 괜찮고, 이런 좀 사이클이었거든요. 제 어떤 기분이, 지불하는 기분이. 어떨 때는 뭐 잘 되니까 그냥 잊고 있다가,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든데, 근데 어쨌든 해약 안 하고 이제 꾸역꾸역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걸 되게 일단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 보험들 있잖아요. 암이라든가, 어떤 큰 어떤 중증, 4대 중증, 5대 중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소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면 사라지는 거. 근데 지금 시점에서 10년 정도 된 지금 시점, 정확히 10년 아니지만 어쨌든 10년이라 치고 10년 정도 된 시점에서는 다행이었다. 지금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제가 한 거는 참고로 진단비만 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보험을 제가 좀 이렇게 힘을 실었는데, 특정 부분은 좀 힘을 못 실었는데, 그 힘을 못 실은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비 처리라든가 이런 병원 치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보를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도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지난번 진료 이후 그 한 달 동안 제가 알아봐서 제가 아는 건데, 고령자도 실비 개념이 아니라 치료비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폭넓게 지원되는 건 아닌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는 비를 주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거나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는 가족력이 있거나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견적이 10만 원에서 약간 더 그랬었거든요. 그 금액대가. 근데 그것을 1년에 예를 들어서 대신 이제 다른 보험처럼 3개월 내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2달, 석 달, 요런 거에 대한 차등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이나 승인이 나지만, 어쨌든 그것이 다 원만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보험 가입이 좀 원활하지 않은 고령자분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좀 낫지 않을까? 심지어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어느 시점 노화가 좀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가입은 못했어요. 못했고, 이번 진료나 좀 그걸 보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내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가입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치료비 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것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 얘기했고, 그 다음 주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강남 성모병원 기준인데, 강남 성모병원은 주차가, 처음에 응급실에 갈 때, 그 다음에 입원했거나 했을 때 퇴원할 때, 이렇게 병원에 뭔가 오래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일 정기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 원 아래는 아니고, 만 원보다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내면 하루 정기권이 된다.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들어온 시간에서 24시간인지 아니면 그것도 리셋 타임을 12시로 잡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기억으로는 12시를 기준으로, 12시인가 하여튼 몇 시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4시간 일정인데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왔다.
그러면 밤 12시까지가 하루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제 기억이 지금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세요. 강남 성모병원 같은 경우엔 지하 1층에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대략 이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급한 병이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음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간병인 보호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의 어떤 장점, 단점, 그러니까 병동에서의 장점, 단점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드렸고, 그리고 그 강남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식당이, 아침 7시인가 7시 반부터 저녁 9시인가까지인 것 같아요. 그 식당 운영 시간이.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피검사에 대한 부분도, 아침 7시부터, 피검사 오픈이 돼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병원에서 어떤 검진할 때 항상 미리 피검사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 보실 때 아주 중요한 판단의 어떤 그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료 시간이 예를 들어 9시면 이제 7시에 가서 피검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진료가 9시라고 해서 9시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피검사를 해야 되니까 훨씬 그 전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도 그 부분은 계속 이제 피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내일 영상을 뭐 사실상 거의 못 올릴 확률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 응급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올리는 그런 뭐 고기 구워 먹거나 뭔가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할 수가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내일 제가 병원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병원 안에서는 당연히 못 찍고요. 제가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병원 외부에서 찍게 될 텐데 그건 일단 내일 상황 봐서 제가 찍어서 올리든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정보가 좀 급박하고 위급하게 어떤 병에 닥친 분들, 그 가족분들이, 환자보다는 가족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일단 찍었고요. 그리고 내일 찍어야 될 거를 그냥 패스하느니 오늘 이런 정보를 찍는 게 저도 시청자분들이나 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일단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됐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